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평택 지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돼가지고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제가 전화상으로는 일일이 그걸 받을 수가 없고 해서 또 자세한 뭐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중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중개를 해야 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의 전화를 저희가 계속 전화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지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보상이 언제 되느냐, 가격은 얼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기 땅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뭐 LH에서 보상을 할지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많이 준다면 한 2배 정도까지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산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을 보상받게 되면 보상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따라붙습니까?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산 가격에서 자기가 판 가격을 빼는 게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취득했을 때 취득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보상이 200만 원밖에 안 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마이너스 났으니까. 내가 취득세를 낼 때 원래 이 토지의 취득세가 보통 유상계약을 통해서 매매와 교환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사면은 340만 원, 10억짜리 사면 3,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로 그냥 하신 분들도 있어요. 세금을 싸게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취득가액은 그냥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질적으로 산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사는 건 비싸게 샀는데, 그러면 세금을, 나는 손해를 보면서도 양도세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지지역이거든요. 지지역 인근에 있는 데들은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 농림지역이고요. 거의 여기는 논입니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고, 하천 건너편에 있는 수용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이라든가 대지들을 보면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8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0에서 230 정도 공시지가가 가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을 가지고 계시면서 외지에 사신 거죠. 뭐 창원에 사시고 천안에 사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문의를 받으면 전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토지가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양도하라는데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의 10%를 가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이런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10%를 더 내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55%,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60.5%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비사업용으로 보고 어떤 것을 사업용으로 보느냐? 토지의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하는 양도일 직전에 5년 중 3년 동안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기간 동안, 그다음에 토지의 소유 기간의 60%에 해당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가질 때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크게 농지, 임야, 주택의 부수토지, 허가 건물의 부수토지, 그 외 나대지로 구분되는데, 지목별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뭐 30km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30km 살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그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를 5년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2년이라는 것은 경작기간이 24개월 연속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은 3개월 짓다가 쉬었다가 6개월 짓다가 이렇게 했을 때 합친 게 24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뭐 무슨 구입한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한다. 그럼 고추 모종을 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농약을 샀다든가 하는 이러한 영수증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정을 해주지, 뭐 농사 지었어요, 그냥 가서 주장해봐야 해주진 않습니다. 이 경작 기간을 따질 때 그분의 사업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급여를 받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인 것 같은 경우에는 급여액이 연간 3,700만 원, 연봉이 사업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넘어간다든가 하면 이분은 본인이 가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경작 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경작의 개념이 없죠. 임야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임야 소재지 또는 임야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라는 것은 내가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데 한 3,000평 되는데 건물은 한 30평 지었어. 30평 지었으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내 어디에 도시 지역에 있느냐, 뭐 다른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어디까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볼 것이냐 하는데, 도시 지역 내 수도권 소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주택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 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요. 도시 지역 내 위 이외의 소재 주택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비도시 지역 소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경우 있죠. 계획관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평택시 안에 있지만 여기는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는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 전착 면적 10배를 초과하는 면적, 이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다는 거죠. 나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도 있다 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연 임대 수익 금액이 토지 공시지가의 3% 이상인 토지여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남한테 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을 합니다. 임대를 줘버리면. 그리고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1세대 1필지의 토지로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 200평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기간 요건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업용 토지냐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땅이 다 큽니다. 이 지역은 땅들이 다 커가지고요. 이 땅들이 다 크다 보니까 차액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양도 차액들이.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6%에서 45%가 일반 과세세율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60%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60%잖아요. 그러면 거의 6억을 돈을 내야 돼요. 양도세로. 그래서 보상도 작게 주면서 세금도 떼갑니다. 이게 왜 돌아버릴 일이에요? 저도 뭐 수용을 당했지만 보상 금액이 그때 8억,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보상을 받을 때 8억 얼마를 받았거든요. 양도세가 1억이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작용을 안 했던 거죠. 8년 동안 작용하면 예전엔 1억 감면을 해줬죠. 양도세 1억. 그러면 저는 작용을 했었으면 양도세를 안 냈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작용이 그냥 인정해 주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 그 기간 동안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연봉이 한 5천, 6천 돼. 근데 내가 가서 작용 아무리 해봐야 그 기간 산정을 해주질 않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은 쥐꼬리만큼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토지 수용을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양도세율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든가 특히 이런 수용당하는 곳들은 이게 수용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은 모르겠는데 수용당하는 데들은 양도세율을 완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냐. 시세보다 잘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말로 거지같이 해주는데 세율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매기는 거죠. 거기다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10%를 중과를 해서 대부분이 이런 수용당하는 데들 보면요.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이제 토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토지 수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법에 대한 그 문제점을 많이 고쳐야 되지 않나. 특별한 케이스로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토지 수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외지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가격은 보상 가격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더 싸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생길 텐데 잘못하면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한데 아무래도 유선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